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인카 다이렉트 슈페리어 총괄사업단의 한민국 부단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제가 생산성 2배 올릴 수 있는 이 프리미엄한 상담 화법에 대한 부분을 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험 관련된 서적을 좀 보시나요? 책 같은 것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직 운영도 하고 있고 이렇게 또 유튜브나 마케팅을 또 전담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만큼 이제 상품에 대한 디테일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은 좀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매달 초에 그 소식지 강의는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는 설계사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하고 공부 당연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아는 게 많아질수록 사실은 업적을 더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좀 드리고 싶냐면 공부는 당연히 하시되 우리가 사람의 좀 심리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사주팔자를 보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보통 재미로 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게 100% 정답이 아니잖아요. 감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 상황을 보고. 사람들은 그걸 믿어요. 올바른 정보가 아닌데 그걸 보고 믿는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이 누군가에게 믿음을 가지는 것은 100% 지식적인 것만으로 믿음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고객분들한테 이 어떤 교육적인 거, 정보적인 것만 가지고 마음을 살려고 하다 보면은 어떤 대답이 많이 나오냐면요. 아, 그렇구나, 생각해 볼게요. 저도 한번 또 찾아볼게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생각해 볼게요에 대한 확실한 거절 처리 방법을 보통은 찾아요. 그럼 여러분 20개가 됩니다. 그럼 또 답변을 하고 고객이 또 질문을 하고, 그쵸? 정보를 많이 준다는 거는 그만큼 고객한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준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설명을 할 수 있냐면 보험업계에 아니면 세일즈 업계에 굉장히 필독서예요. 지금은 절판돼서 판매가 되지 않는데 이제 당신의 화법에 이제 스핀을 걸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필드북이랑 기본서가 있는데 예전에 제 강의 들은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안내를 해드렸었고, 자,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이론을 하나 말씀드리면 특성과 장점과 이점을 나누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특성과 장점과 이점의 차이는 뭘까요? 바로 특성은요,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판매하는 가전제품 사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어떤 어머님이 노트북 이렇게 판매하는 매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영업사원이니까 어떡하죠? 아, 네, 고객님 뭐 찾으시는 게 있을까요? 그냥 노트북 하나 좀 사야 될 일이 좀 생겨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어머님, 이게 요번에 나온 최신형 노트북인데 부팅 속도가 진짜 3초면 켜지고요. 부팅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는 바로 SSD라는 게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 예전에는 HDD라고 해서 되게 느린 하드디스크가 포함되어 있지만 요즘에는 다른 기본 SSD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화면에 이 광시야각으로 돼 있어가지고 눈 보기도 되게 편하실 거고, 뭐 램도 많이 추가가 돼 있어가지고 작업할 때 컴퓨터 속도도 빨라요. 자, 여러분, 잘못 설명한 건 아니죠. 자, 근데 보세요. 이 어머님한테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제품에 맞춰가지고 제품의 기능적인 특성만을 설명했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럼 장점은 이제 어떻게 설명합니까? 장점과 특성의 차이는 뭐죠? 장점과 이점으로 갈수록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 고객의 상황과 니즈를 반영을 했느냐의 차이예요. 그럼 이제 장점을 가지고 설명하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질문이 달라져요. 질문이. 어머님 고객이 딱 보이면 그냥 특성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노트북 보고 계셔서 제가 여쭤보는데 혹시 이 노트북을 구매하시는 이유가 어느 분이 사용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어머님 본인이 혹시 쓰시나요? 아니면 어떤 분이 우리 딸이 요번에 저기 대학을 간다고 해서 쓰려고 해요. 자, 여러분, 고객의 니즈와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 고객이 이거를 사가지고 사용할 대상자를 파악하게 됐죠.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따님은 지금 현재 현장에 와 있지 않고 이거를 이제 사야 되는, 어머님은 사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 기준이 아닌 따님이 살 거를 맞춰서 우리는 상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아, 어머님, 따님분이 그러면 대학교 가기 위해서 쓰시는 거면 보통 이제 학기 준비할 때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 부모님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럼 보통 찾으시는 게 우리 딸은 핸드백 같은 걸 주로 들고 다니니까 사이즈가 좀 작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는 색상이 그래도 여자 학생이니까 좀 더 이렇게 너무 다크한 쪽보다는 좀 밝았으면 좋겠다. 좀 이런 구매자들의 의견이 많으신데 어머니 좀 어떠세요? 그러면 설명이 달라지죠. 자, 그러면 장점에서 그럼 더 잘 판매하는 사람은 어떻게 가나요? 이점으로 설명하죠. 이점은 뭡니까? 더 니즈가 큰 거예요. 여기서 니즈가 어떻게 가냐면 어머니, 근데 혹시 따님분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대학교 전공이 우리 딸 무슨 디자인 뭐 이런 쪽 한다 했는데 뭐 산업 디자인인가? 자, 그러면 제가 판매 사원이면 그러시구나 어머니, 그러면 이 어머님한테 설명을 드리면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
만약에 따님분이 일반 뭐 국어 국문학과나 뭐 이런 데 가시면 이제 이게 글 쓰는 일이 많을 건데, 글만 쓸 거면요 어머님 이렇게 저렴한 상품을 구입해도 되거든요. 근데 따님분이 그런 디자인 학과를 가시면요 이 컴퓨터 기능이 상당히 좀 좋아야 돼요. 근데 어머님이 기능이 좋아지면 문제가 뭐냐면 아무래도 가격대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님한테 굳이 비싼 걸 권유하지 않아도 되는데, 만약에 저렴한 거를 좀 기능이 다운되는 거를 구매하시면 나중에 따님분이 학교 가서 쓰시다가 금방 또 노트북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고객한테 그 구매 권한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머니 제 말이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따님한테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시겠어요? 여기 판매하는 아저씨가 너는 산업 디자인을 가면 뭐 어떤 그래픽 디자인도 많이 하고 하니까 좀 비싸더라도 고성능 컴퓨터를 사는 게 수업할 때 좀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데 여기 말이 맞아? 가격이 비싸더라도 그럼 그걸 사는 게 맞잖아 라고 어머님을 교육시켜가지고 딸한테 물어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업 디자인을 가려고 하는 딸은 어머님한테 뭐라고 할까요? 보통은 그렇겠죠. 맞아 엄마, 나 학교 수업 때 그거 컴퓨터 느리면은 디자인 같은 거 할 때 안 돼가지고 그래도 좀 좋은 거 사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자녀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엔 있나요? 그러면 엄마는 저한테 뭐라고 하죠? 맞다네요. 그러면 이렇게 딸한테 전화해서 질문을 시키게끔 하면은 생각해 볼게요가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 딸한테 전화를 하지 않고 내가 그 어머님한테 어머님 요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딸한테 물어보아야 되니까 한번 생각 좀 해보고 올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구매 타이밍이 이미 넘어갔죠. 그러니까 어떻게 전화를 하게끔 유도를 해야죠. 전화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특성과 장점과 이점에 대한 단순한 구분을 할 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고객한테 질문해야 될 질문법이 달라지고 고객의 답변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고 뭐 계약이든 상품을 구매든 다 이게 타이밍이거든요. 그런 타이밍이 달라지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놓쳤던 계약들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예시를 드리면, 보험은 어떤 먼저 내가 이걸 가입해야겠다라고 하는 니즈가 있는 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상품의 특성과 장점과 이점을 나누기가 처음 이게 습관이 안 돼 있다 보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객님, 이제 보험을 제가 전반적으로 좀 리모델링을 도와드려야 되고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혹시 가족 중에서 혈관 질환 계통에 관련된 좀 치료력이 있는 분이 있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여러분. 저희 외할아버지가 뇌졸중이셨는데 그래도 꽤 오래 병원에 누워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 친 외할아버지도 그 혈관 쪽 계통으로 한 5년 가까이 그 인천의 요양병원에 누워 계셨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암은 우리가 뭐 1, 2기 때 발견해서 치료하면은 수술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냥 정기적으로 이제 항암 치료 받으러 이렇게 다니면 되는데, 이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죠? 통상 누워 있게 되면은 병원 치료하는 기간이 길어져요.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한 고객 니즈를 미리 이런 질문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으면 니즈를 살려가지고 우리가 이점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냥 뇌혈관 허혈성만 단순히 팔 수 있었던 거를 고객이 이미 장기간 내 가족 중에 그런 걸로 치료한 사람에 대해서 떠오르면서 맞아, 우리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요? 연결선상에 놓고 2대 주요 치료비를 가입하게 되면은 5년 또는 10년 동안 꾸준하게 치료비가 나와지니까 이 부분을 내가 설명하면은 진단비와 2대 주요 치료비를 같이 팔 수 있겠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장점과 이점을 살릴 수 없는 질문에 해당되는 고객이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잘 하시던 스토리텔링으로 이어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한번 곰곰이 상담하러 나가기 전에 어떻게 내가 단순히 상품의 가입 제한서만 가지고 특성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장점과 이점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보시면, 계속 고민하다 보면 여러분 이게 습관처럼 내가 고객한테 이제는 좀 차원이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고민해 볼게요, 생각해 볼게요, 뭐 한번 좀 알아볼게요, 이런 것들에 대한 거절 처리가 그거에 대한 거절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담 내용으로 선거절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질문 자체를 받을 일이 잘 없어지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제 매달 독서를 한 달에 한 권 정도 무조건 읽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적인 내용이든 어떤 이런 영어 화법에 대한 내용이든 우리 아프니까 보험이다 채널 구독해 주시면 좀 더 양질의 정보들 앞으로 계속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